봄비가 내리는 4월의 오후였습니다. 김영희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춘식이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얼굴은 세월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존재만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람.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형체 없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올해 62이었습니다.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을 자주 찾았고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게 된 후로는 더욱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는 언제나 반갑고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영희는 지난 명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온 가족이 모였었습니다. 밥상은 풍성했고 처음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무렵 어머니 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87이었을 거야. 평생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더니 60도 못 넘기고 갔지. 영희는 그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무심했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명절 자리에서 흉보듯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6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영희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특히 사위와 며느리들 앞에서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가족들을 만나면 또다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실 것이고 동생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할 것입니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고요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는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82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릿했습니다. 오후 4시쯤 동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둘째 동생 영수는 아내와 함께 왔고 셋째 동생 영자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 영호도 약혼자를 처음 데려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영수는 지방 발령 이야기를 했고 영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밥그릇이 비워지고 후식으로 수박이 나올 무렵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 힘들다더라. 영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박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집도 없이 새빵살이 하면서 애들 키웠지. 그 사람은 돈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술만 마셨으니까.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월급 받아오면 반은 술값으로 날아갔어. 애들 밥 먹이려고 내가 남의 집 빨래까지 해줬지.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수박만 먹고 있었습니다. 60도 안 돼서 세상 떠났으니까 애들 대학 졸업도 못 봤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될까요? 사위들이랑 며느리들 앞에서는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수박을 든 손을 멈추고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이게 다 사실인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추억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웃으며 막내의 약혼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어머니 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평소보다 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셋째 동생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서 또 모이기로 했어. 언니도 올 거지?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응, 갈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동생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 기일이 다음 달이네. 영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35년이야. 그 사람 죽고 나서 내가 혼자 너희들 다 키웠지. 그 사람은 애들 앞에서도 술 취해서 고함만 질렀어. 영수 너 맞은 적도 있잖아.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영희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맞았어.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다고. 영자가 거들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언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술 드시면 정말 무서웠어.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기억이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세월이 흐르며 부풀려진 것일까? 그 사람은 가족보다 술을 더 사랑했어.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영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셨잖아요.
집안이 어려워도 우리 학교는 다 보내주셨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자식 학교 보내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것 말고 뭘 해줬는데? 어머니가 영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영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동생들 없이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영희는 어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영희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요. 아버지 이야기 말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힘드셨던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사위들이랑 며느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추억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잖아. 추억이 아니에요, 어머니.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없던 일, 다 사실인데. 영수가 맞았다는 이야기, 영자가 맞았다는 이야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힘드셨던 거 이해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예요. 그분을 그렇게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럼 나더러 입 다물고 살라는 거냐?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풀어내는 것도 안 되냐?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풀어내세요. 하지만 우리끼리만요. 저한테, 동생들한테 말씀하세요. 사위들이랑 며느리들 앞에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 편이구나.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도 제 아버지예요. 둘 다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 사위들, 며느리들 앞에서는. 영희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들하고 있을 때는 할 거야. 그것까지 막지는 마.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영희는 그날 오후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차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을 지켜주실까?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과일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제사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5년이네. 영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참 오래됐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버지 생각나네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 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였잖아. 너희들 학교는 다 보내줬고 밥은 굶기지 않았어. 영희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자.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남아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했나 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아니에요, 어머니. 영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던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세요. 너도 고생 많았다. 밤이 깊어 영희는 어머니 댁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오늘은 조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영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추억은 흉으로 남을 수도 있고 교훈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였습니다. 영희는 이제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영희는 눈을 감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